안녕하세요. 알파올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조지표 중 하나죠.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볼린저 밴드의 원리, 그리고 대표적인 매매 방법, 그리고 볼린저 밴드 설정 방법, 마지막으로 4종목 볼린저 밴드로 쉽게 매매 타점 찾기, 이렇게 4가지 챕터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그럼 먼저 볼린저 밴드란 무엇인지 간단히 원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란 존 볼린저 선생님께서 1980년대에 개발한 기술적 분석 도구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특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 밖에 벗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통계적인 성질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기술적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장마감한 삼성전자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만 켜둔 상태이고 크게 보시면 중앙에 방금 빨간색으로 바뀐 중간 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간 밴드는 추세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동평균선의 21선을 중간 밴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간을 다르게 설정을 했다 하면은 20일 말고 30일, 40일 이렇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빨간색으로 바뀐 이 아래 위에 있는 부분이 위에는 상단 밴드라고 그러고요. 중간 밴드, 아까 그 빨간, 지금 까만 이 중간 밴드의 표준 편차 2배를 더한 값이고요. 하단 밴드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 2배를 뺀 값이겠죠. 이 상단 밴드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단 밴드는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간단히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중요한 게 이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폭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냐, 주가나 지수의 움직임이 큰 시기, 그러니까 변동률이 큰 시기, 그럴 때는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 주가나 지수의 움직임이 작은 시기는 밴드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중앙 밴드라고 그러죠. 그 추세선의 표준 편차 2배를 더하고 2배를 뺀 값이기 때문에 이 중앙 밴드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률이 심하면 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표준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동률이 크다면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하면은 밴드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EID라고 유명했던 테마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했던 그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할 때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상단과 하단 밴드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표준 편차가 갑자기 커지기 때문이죠. 그거와 반대로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변동폭이 좀 작은 경향을 보였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점점 수렴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볼린저 밴드를 만드신 존 볼린저 선생님이 3가지 매매 기법, 나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3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 책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변동성 돌파 방법입니다. 이건 상단 밴드를 돌파 시 매수한다, 그런 전략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EID 종목을 가져와 볼게요. 상단 밴드를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한다는 건데, 이 지점에 이 매수 방법은 밴드 폭이 커지면서 상승할 때 이렇게 다져주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밴드 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상단 밴드를 뚫어준다 하면은 그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매매 기법, 추세 추종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과매수,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과열해서 샀다, 그리고 너무 많이 팔았다, 이런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이 한양 ENG라는 종목을 가져왔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내려와 줬으면 보여드릴 때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방 밴드를 뚫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방 밴드를 뚫었다는 게 과매도를 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매도 타점은 이제 상향 밴드를 뚫었을 때 그때 파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향 밴드를 뚫었다는 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평균보다. 과매수를 했다. 지나치게 많이 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매도 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추세 추종 방법은 밴드 폭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상승할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단타일 때 좀 더 유의미한 정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존 볼린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반전이라는 기법은 살짝 어렵습니다.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방 밴드를 하향으로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는 거래량 지표, MFI나 RSI나 뭐 강도 이런 거래량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향 돌파하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이 지지선을 밑으로 뚫었다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인데, 거래량 지표는 반면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 매매 기법은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왜냐면 볼린저 밴드를 하향 돌파했다는 게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다는 건데, 거기서 거래량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전략이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전략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알콜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반전이라는 기법을 쓸 때는 이렇게 하방 밴드를 콩콩콩콩 찍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뚫을랑 말랑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지지선을 뚫은 거니까 부정적인 요소인데, 반면에 MFI 거래량 지표는 이제 너무 아주 바닥에서 점점 올라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MFI 거래량 지표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매매 기법에 따르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주가는 하락해서 이제 바닥권인데 주가가 점점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그런 시점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 바탕으로 한 매매 기법 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이 타점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방 돌파를 했지만 MFI가 받쳐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따라와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반전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설정 방법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아마 HTS마다 MTS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조지표 부분 클릭하고 설정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 설정할 게 기간이랑 승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이랑 승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보자면, 기간은 아까 중앙 밴드라고 했죠. 중심선의 이평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31선, 41선 또는 5일선 이렇게 줄여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승수는 폭을 설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승수가 뭐냐면, 아까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설명드릴 때 표준 편차 2배를 더하고 뺐다고 했잖아요. 이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3배가 되면 그 폭이 더 넓어지게 되고, 1배가 되면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상하한선의 폭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기간, 이동 평균선 부분은 20일을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승수, 표준 편차에 관한 건 2배가 가장 일반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종목 볼린저 밴드로 매매 타이밍 찾기, 알파스퀘어 매매 전략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매매 전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매매 전략을 클릭을 하면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운 볼린저 밴드를 선택을 하면 바로 매수 매도 시그널 부분을 탁탁탁탁 타이밍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전략을 저희 알파스퀘어가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그 설명을 보시려면 볼린저 밴드에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인포그래픽이 뜨게 됩니다.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지지선을 받치고 있다가 뚫고 올라갔다는 소리죠.
과매도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매도 타점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하향 돌파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매수, 너무 많이 샀어,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이제 슬슬 하락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향 돌파 부분을 매도라고 정의를 하고 시그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예상이나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그걸 나타내는 기능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설정을 했잖아요. 21선, 그 다음 2배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그 해당 시점에 도달하면 그때 매수 매도 시그널이 찍히는 겁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시점, 그 타점이 오면 그냥 그때 매도 매수 이걸 찍어주는 것뿐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를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 주식 중 하나죠. 카카오 매매 타점을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알파스퀘어 매매 전략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켜주시고 카카오 종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랑 MFI 켜둔 상태고요. 매매 전략 클릭하시면 옆에 볼린저 밴드 뜨죠? 많지만 오늘은 볼린저 밴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전략 설명드린 대로 상단 밴드를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뚫고 내려올 때 매도 타점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하방 밴드를 뚫었다가 다시 그 다음 뚫고 내려오니까 또 매도가 찍혔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17일에 매수 타점 찍혀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었던 거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종목만 바꾸면 현대차도 볼 수 있어요. 현대차도 이렇게 매수 타점, 아까 해당하는 전략에 맞게 이렇게 왔다 갔다, 매수 타점,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걸러주지 못하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기간이나 승수를 조절하면서 가장 최적의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종목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적절한 수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가장 잘 맞는 설정 값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아직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뇌동매매 하기보다 이런 한 보조지표, 꼭 볼린저 밴드가 아니더라도 한 보조지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기계적으로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준비했던 이 영상들을 바탕으로 볼린저 밴드를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